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잠시 전인 오전 9시 30분 전격적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지명했는데요. 그 밖에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에는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는데요. 관련해서 정치권은 현재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현재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정현 대표 문제, 새누리당 지도부 내부 사정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방금 전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하고요. 신임 경제부총리에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총리 내정자,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박승주 씨를 내정했는데요. 이게 일부 개각이긴 하지만 일단은 상당히 혼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라든가 네. 여야 모두가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했었습니다. 일단 뭐 김병준 신임 내정자가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지낸 야권 인사, 그리고 뭐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후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야권 인사이긴 하지만 네. 이 같은 과정이 전혀 야권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과연 앞서 요구했던 거국 내각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오히려 민심의 길을 막았다, 이런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야권하고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야권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네. 상당히 격노한 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음. 이 국면을 인사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작태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국 내각 책임 총리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음. 이런 개편을 할 수 있냐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의총 진행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답답한 일 이러면서 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2차 최순실 내각 만든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아하. 썼거든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네.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서울시장도 개인의 SNS를 통해서 네. 도대체 본인 잘못으로 국정마비를 초래해놓고 네. 일방적 내각 구성 발표라니 여전히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음. 조작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음. 탄핵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음. 이런 경고를 올렸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당혹감이 상당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은 제가 좀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거국 중립 내각을 하면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음. 절차가 무시되어 버렸다. 음. 개인적으로 김병준 내정자가 네. 충분히 책임 총리로서 어떤 자격을 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인사를 너무 절차를 무시하면서 그냥 음. 소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표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소야대 국회인 예. 사안이고 이 예.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거국 내각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이런 예. 걸 봤을 때 과연 김병준 내정자를 통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했던 박 대통령의 의도, 네. 이것이 성사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음.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선 지금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 대해서 일단 신임 총리는 책임 총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맡고 책임 총리가 되는 이제 김병준 후보자겠죠.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면 내치를 맡고 이런 사실상의 임원집정부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걸 발표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개헌적인 어떤 이원칙적 무죄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앞서서 그 여권에서 주장했던 네,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아하, 어떤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네, 그리고 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 건의 등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총리, 책임 총리 역할을 하면 네, 그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흠, 뭐 헌법상은 아직 뭐 그런 개정이 없지만 네, 실제로 대통령이 최소한 외치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되 총리가 음, 내치를 총괄하는 이런 네, 것이 되면 된다.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새누리당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 물론 음, 앞서 얘기한 대로 음, 비박이나 비주류는 네, 여야 협의 그리고 예, 대통령의 탈당 뭐 이런 것들이 예, 그 거국 중립 내각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당에선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음흠, 특히 친박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런 성격과 논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총리가 돼야 한다는 것 아니겠냐 음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총리만 잘 정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그런 그림이 오늘 드러난 것이고요. 음,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진정 거국 중립 내각을 실현할 의지가 있었냐? 이 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거나 네, 국회의장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도 없었고, 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오히려 그 야당 인사 이름을 음흠, 흘리면서 그 총리에 데려오려는 음, 이런 음, 것들이 전혀 그 앞서 음, 요구됐던 거국 내각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게 개헌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하루 만에 이게 이제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완전히 또 급반전이 됐는데 또다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개헌으로 좀 돌파해 보겠다. 이런 카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정치권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김병준 교수가 끊임없이 개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헌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네. 전제돼야 될 것이 김병준 총리의 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앞서 야권 분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지적이 김병준 교수가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그렇죠. 거론됐었다. 예. 이 박지원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음흠. 그 반민주당 그리고 네. 친국민의당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예. 분석이 나오는데, 네네. 이 앞서 제가 전해드린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예. 얘기했던 누가 추천이 됐더라도 우리는 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던 부분이 네. 그런 그림을 경계한 발언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김병준 총리가 뭐 총리 내정자가 자기들 네. 사람이라고 해서 네. 이 지금의 개각 형태를 받아들이기 예. 어렵다라는 예. 입장인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인사청문회 여부인데요. 그러니까 뭐 절차상으로 따르면 이제 국민 여론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정치 과정만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소야대 국면이란 말입니다. 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소야대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통과되지 뭐 못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그 김병준 내정자가 참여정부 시절에 네. 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지 18일 만에 하차했었던 점을 또 한번 음.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 제자가 연구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자기 논문에 인용하면서 네. 그게 좀 이제 지적돼서 낙마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기고 등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FTA 추진이나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현재 민주당 주류 예. 이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바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질타가 될 수 있고요. 음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당연히 음흠. 야권 인사들도 우호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음.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음. 결국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국무총리는 네. 이 표결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뭐 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은 네. 김병준 내정자가 스스로 그 총리
와달라라는 요청을 수용했다면 네. 어떻게 보자면 자기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돼버린 거 아니냐. 아하. 야권을 예. 설득해 내가 예. 예. 잘해보겠다라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음. 태세가 전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네. 예, 김병준 제가 스스로 봤을 풀어야 때는 된다 인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인제 예, 지금 뭐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을 보좌했던 그 비서진이었기 때문에 노무현의 남자다 뭐 왕의 남자다 이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던 물론 인제 뭐 정책실장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이른바 이 정치권 안의 친러와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강정 네, 해군기지. 해군기지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이런 문제를 음흠. 얘기했었고 실제로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그 네, 친노 주류를 좀 공격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병준 총기 내정자가 그 최근에 가장 가까이 정치권에서 얼굴을 마주했던 것이 새누리당의 워크숍이라든가 그렇죠. 국민의당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예, 초청을 받아서 어떤 정치, 뭐 협치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 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좀 민주당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인물이고 음, 그리고 김내정자가 추천했다는 박승주 네. 국민안전처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자면 호남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음흠. 참여정부 때 여가부 전 차관도 지냈고 그래서 네. 이 야권 인사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지만 예,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예, 보수 성향 여권 인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왜냐면은 예, 차관 퇴임 후에는 그 세종로 포럼이라는 MB 쪽 예. 그 인사 모임을 가동을 했고 음흠. 그 박근혜 정부 추구미는 이 포럼 자체가 또 친박 정부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라는 겁니다. 음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이 포럼 인사들이 공천을 신청했었다라고 보기 음흠. 때문에 네. 이게 박성주 차관도 사실상 야권 인사다 이렇게 보기 힘든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임종영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현 예, 정부의 그렇죠. 사람이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야권의 어떤 인사들을 위주로 한 음. 어떤 그런 중립내각을 꾸린 것이냐 거기에 음.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상 이 위기의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면피용 개각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찌 보자면 야권 내부를 교묘하게 흔들면서 가려는 또 다른 정치의 술수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오늘 오후 1시에 퇴임식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 총리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비박계 의원들의 모임이 50명을 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비주류와 그 주류, 그러니까 비박과 친박 간의 어떤 이 신경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비박 중진들은 이 사태 초기부터 이 이정현 대표 지도부 네, 사퇴를 해라라는 네, 입장이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지난 10월 25일에 대통령 연설문 주력이 본격화되면서 네, 당장 이제 뭐 비박 삼선 이종구 의원이라든가 음흠, 남경필 경기지사가 바로 비상대책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이건 즉 지도부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달 31일 지도부 사퇴 요구 성명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네, 그때 한 40여 명 넘게 음흠, 모였는데 음, 그때도 중진이 16명이 모였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3선 이상 중진이 21명이 다시 모여서 예, 지도부 사퇴 요구를 재하긴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김무성,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뭐 김문수 차기 대권주자, 음, 여권 내 대권주자 꼽히는 5명도 같은 날 그 회동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재창당의 길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이정현 지도부 사퇴라고 못 예.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일각이 아니죠. 국민 다수는 새누리당이 지금 재창당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아닙니까? 그 주역으로서 뭔가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일의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부는 좀 수렴하는 태도입니까? 거부하는 태도입니까? 앞서 말했던 그 비박 중진들, 네, 예, 이분들 이쪽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앞장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 네, 모였던 그 많은 중진들이 네, 그
우리가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대통령도 탈당해야 되고 음. 그 지도부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반면 이제 뭐 그 네. 친박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음. 친박 쪽에서는 도대체 뭐 이런 상황에서 네. 뭐 통을 위해 이 비박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네. 과연 어떤 사람의 정파적 이익,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음음. 음? 이 당대표를 왜 흔드냐, 뭐 이런 네. 얘기들, 예.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예. 보니까 예. 좀 내용 비슷하게 음.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찌 됐든 지금 남아 있는 이 권력을 지켜야 된다. 이른바 권력 사수 투쟁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정현 대표가 또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오늘 그 중진들 대다수가 네. 지도부 사퇴가 필요하고 음음.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로드맵을 정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이정현 음. 대표가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떤 로드맵 어떤 거국 내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그때 음음. 물러나겠다. 뭐 이런 일정이라도 좀 정해라. 네. 그리고 뭐 협의체를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당대표에게 좀 능력을 보태달라. 네.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음음. 그래서 도움을 좀 구한다. 음. 그러면서 이 사퇴론을 또다시 음. 일축했죠. 그렇군요.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초기부터 모신 사람으로서 이 국면 상당히 참담하다 이런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도 수사에 임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른바 지금 이렇게 이정현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또 이제 비박계 중진들을 비롯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지도부가 좀 사퇴하고 대통령도 탈당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수순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양측이 갈등할 때 이게 여권발 새로운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친박 쪽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서 익명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비박계가 아예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야기를 보자면은 서로가 음. 어떻게 보자면 불신이 상당히 깊게 돼 있다라는 것은 네.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이 당을 누가 떠나느냐 문제는 음흠.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거죠. 음.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자면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당장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정현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음. 지금 예를 들어서 김병준 내정자의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도 네. 이정현 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연히 비대위원장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당권 그림이 그려지지 음.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친박이 과연 음. 그 비박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 네. 그래서 친박이 여기에 반발해서 당을 음흠. 뛰쳐나간다. 네.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새누리당이 통상 보여왔던 위기 때도 통상 보여왔던 이런 행동들을 볼 때는 네.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이거든요. 음흠. 이 비박들 역시도 음. 사실 의총 소집 요구서를 50명이 했는데 네. 지금 현재 2012년 때 그러니까 음. 2011년 음. 디도스 공격 선관위 네네.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홍준표 지도부가 음. 해체가 되는 네. 상황과 연관지어서 볼 때요. 예. 그때는 최고위원회 유승민, 음. 남경필, 원희룡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던지면서 네. 자동적으로 지도부가 와야 되는 구조였어요. 음. 하지만 지금 지도부는 강석호 최고위원을 보면 다 친박 지도부라는 거죠. 친박 음흠. 최고위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도부 자체에서 와야 되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고 아. 그래서 이 압박을 계속 뭐 성명사라든가 음. 해동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지만 이 버티면은 버텨지는 거죠. 지금 네. 예 지도부를 예. 물리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요런 사항들을 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좀 정계 개편, 여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이렇게 음. 위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분당을 택한 적은 거의 없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국무회의도 또 수석 비서관 회의도 주재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또 회심의 역작인가요? 오늘 개각 카드를 내놓아서 향후 정치권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주목하면서 한 발 한 발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